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네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좀 상당히 좀 더운 느낌까지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좀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요. 이 화재 예방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태장동과 홍원면에 이 고형 폐기물 연료죠. SRF 생산 공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가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은 아예 그 승인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원주시는 좀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보완 처분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좀 SRF 또 MDF 이런 그 폐기물 연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악산 명주사의 고퍼나 박물관의 특별전 소식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2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군이 맞춤형 인력 육성을 위한 이모빌리티 특성화 고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내 농촌 지역의 고교를 이모빌리티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견학하고 또 내달 중에 도교육청을 찾아서 이모빌리티 고교 설립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개학한 지 한 달여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에서 교내 전파 사례보다 가족 간의 감염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학생들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 주요 성과를 발표합니다. 도는 최 지사가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년간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추진했던 도정 주요 성과와 후속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원주시가 태장동과 홍원면 사제리에 고형 폐기물 연료죠. SRF 생산 공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 부적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인근의 주민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사업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또 토론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신재섭 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원주시 태장동과 홍원면에 고형 폐기물 연료죠. SRF 생산 공장 건립이 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이 지역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폐기물을 연료화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마다 상당한 논란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기억나는 것이 문막의 화해관광단지를 만들면은 그 난방을 SRF였나요? MDF였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SRF였습니다. SRF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은 거의 뭐 사업이 무산된 거 아니냐는 또 이 목소리도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농가한테 농가 이제 화해 농가가 이제 운영비의 절반 정도가 이제 연료비인데요. 네. SRF 발전을 하면 남는 폐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열을 이제 관을 통해서 그 화해 단지 운영하는 데다가 이제 연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화해 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SRF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SRF 발전소 부지는 문막 문막 산업단지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상태로 발전 부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해 농가를 위한 토지 매입은
계약금만 한 4, 50억 정도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뭐 회장님 예.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만 이 정도면 무산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일이 벌써 뭐 5년 이상 그렇죠. 지났는데. 예.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화해단지 지정고시 강원도로부터 네.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 SRF 발전소, 이제 또 쓰레기 발전소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은 화해단지 지정고시는 이미 강원도로부터 취소가 됐죠. 네. 2019년 12월 4일자로 취소가 돼서 다시 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원주시장의 의지도 보였지만 그 부분은 취소가 이미 됐고, 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SRF 발전소 부지, 그 부지는 반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미 강원도에 작년 8월인가 아마 그쯤에 그 부지 용도 변경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용도 변경만 되면은 일반 제조업이 한테 이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이 사업은 다 끝났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또 핵심적인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SRF, 이것을 과연 설치를 하고 또 가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SRF, 또 MDF, 이렇게 뭐 폐기물 연료에 대한 그 명칭이 또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RDF. RDF요. 아, 어렵습니다. RDF와 그 SRF 뭐 차이점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땐 주로 이제 RDF였었는데요. 네. 가연성은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RDF는 뭐 타기만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옷가지 같은거나 비닐을 혼합되어 있는 게 RDF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연성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런 이제 또 가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류만 네. 뭐 봉지 개념이죠. 라면 봉지 뭐 이런 것만 음흠. 가지고 만든 이제 연료가 SRF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하게 그냥 뭐 경유냐 뭐 휘발유나 이렇게 그 정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가지며 비닐이며 이제 가리지 않고 다 이제 그 연료화한 것이 RDF고요. 뭐 좀 비닐 종류만 좀 가연성이 더 높은 것만 고른 것이 SRF다. 뭐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은 뭐 같은 개념이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기업 도시 쪽에도 역시 그 SRF 공장이 운영 중이죠. 네, 현재 예. 발전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 시장은 여러 차례 뭐 어떠한 나쁜 영향도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이 아니라 현재 뭐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그 오염도를 좀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예. 부분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의심하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죠. 예, 어떤 그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편의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요소가 포함되어 네. 있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도 지금 남아 있고요. 어떤 부분이 좀 편의적으로 또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SRF를 태워서 나오는 유해물질, 뭐 질소 산화물이든지 네. 황산 화물 같은 경우, 또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 그 수치 측정이 그게 그 발전이 아주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어떤 나쁜 그 기체들이 나올 상태에서 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가장 저감된 상태에서 나올 때 측정을 한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약간 측정 방법과 측정 시기에 시기, 대해서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네. LNG 연료에 비교해서 SRF 태웠을 때의 암을 발생시키는 유해 물질, 네. 이런 물질들이 한 660배 정도, 그 정도 심하게 나오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기업 도시에 있는 SRF 공장은 뭐 환경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면서 이 측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또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셨고. 보기에 따라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RDF든 SRF든 어쨌든 이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있고요. 기업 도시에 있는 RDF 시설은 이제 실증 RDF 열병합 발전소가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실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 건데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주민 반대 2분, 그다음에 환경단체 2분, 업체 2분, 시 1분 이래서 7분 정도가 1년 내내 그거를 이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환경부에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거기서는 뭐 이렇게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많이 또 이제 의견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부 또 정부 기관까지 포함된 이 축정을 하고 있다. 좀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 기준치를만 가지고 외지의 쓰레기 반입된 상태를 가동한다. 네. 이 자체를 비판을 해야지 뭐 기준치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그 기업 도시의 SRF 발전소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열을 통해서 네. 기업 도시 내 각 공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었는데 네. 그 시설 자체가 경제성이 완전히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발전소 자체를 폐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위한 게 그 폐기물을 연료화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도리어 경제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 SRF를 태워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서 네. 그 온수관을 통해서 각 기업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하거든요. 네. 그 온수관 설치 자체가 그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획은 애초에 그랬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관을 묻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어떡하냐?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오염물 배출하는 것이 어떠냐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을 나중에 매설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도 기본적인 어떤 여태까지 정황 같은 걸 우리가 좀 살펴본 거였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그 태장동 또 흥읍면 사시리 쪽에 이 고용 폐기물 연료 SRF 생산 공장 건립이 또 현재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업체 측에서는 이 공장 설립을 허가해 달라라고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아예 허가를 아예 이제 허가하지 말아라. 또 이제 이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행정적 분명히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쨌든 태장동과 흥업에 이제 폐기물 시설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만 지금 2번째 반려 중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도를 포함해서 인근 주민들의 이제 뭐 악취 2번 정도 지금 반려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냈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2번째 냈을 때도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수정 보완을 못 해갖고 들어왔던 부분이 2번째까지 반려가 되어 있고요. 네. 행정기관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고 보고 완전 뭐 취소하려면 본인들 사업주가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안을 태장 이동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에 좀 제한이 있는데 해당 업체 측이 이제 해당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입지 타당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수도용지. 네, 또 후음의 사실 같은 경우는 이 공장 300m 인근에 민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민가가 가깝다. 이 부분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네. 현실적으로 보완이 안 되니까 2번째 넣었을 때도 다시 이제 시에서 반려가 된 거죠. 네. 입지를 바꿔야 되겠죠? 네, 회장님. 그러니까 입지를 바꾸고 보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시에서 그렇다면 이거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 시장이 5년 전부터 그 SRF 일종의 쓰레기를 태워서 만든 고용 연료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는 자체가 네. 이게 저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고용화시켜서 발전 사업에 한다면은 아마 시민들이 반대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지 수도권에서 대량의 쓰레기를 반입을 해서 네. 그 부분을 우리 원주 지역에 태워서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발전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고요. 네. 예. 지금 기준 하시는데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그 나오는 유해 물질이 기준 이내다라고 해서 뭐 1심에서 또는 2심에서 이것은 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네.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라는 그 판결 나온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그런 기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과연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 발생된 위험이 네. 향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단순한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해서 그 자치단체가 불허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그런 대법원 판례도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기준 요건 여기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발전 사업이든지 뭐 가공 공장이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일종의 좀 선언적이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행정적 판단만을 내릴 것이 아니고 좀 정치적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제 소송을 들여하지 않고서 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의견이신데 이런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시에서 정작 주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화해관광단지 SRF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민간업자들이 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또 방해를 한다.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건다.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애초에도 이제 시가 화해단지에는 이제 출자를 했으니까 공동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전소는 애초에 시가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것을 네. 전제로 이제 화해단지를 뭐 유치하려고 이제 했지 하여튼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죠.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책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도 이제 입지 조건까지 다 고려해 보지는 못했을 거고요. 어쨌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소 사업자가 그래서 운영을 못하게 된 거고 어쨌든 쓰레기와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 서로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합의가 돼야지. 네. 우리 원주시도 전기를 쓸 때 이제 외지에서 뭐 화력이나 원자력을 가지고 와서 쓰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제조할 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라면 봉다리를 포함해서 봉지 종류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매립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태우거나 이제 뭐 아니면 태우거나 매립하거나. 매립하는단 말이에요. 쓰레기는 전체가 원주는 이제 매립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자체 원주시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가 또 됩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10만 톤 부분입니다. 정도의 또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을 해서 하니까 이게 과연 그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분명히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예. 이제 수도권에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경기가 이제 인천의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역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엔 안 하고 다른 지역에다 매립을 하는 건데, 그럼 뭐 네.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했겠죠. 우리도 이제 그 SRF 비닐 같은 시설을 쓰레기라고 그러지 않고 공산품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산품이 유통이 되고 뭐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항상 시간이 모자라네요. 자, 근데 결론은
이 당장 그 생산 업체에서 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만은 뭐 시에서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민들은 아예 그냥 허가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거 해법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허가가 이제 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어떻게 또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선택권이 있겠죠. 네.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SRF 시설을 하는 데가 중간 처리 파쇄 정도 하는 데가 원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주장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회장님께서는 이미 그 정치적으로 좀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대법원의 어떤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뭐 요건만 따질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취지를 살려서 시의 입장을 밝히고 또 제 가장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그 화훼단지에 관련돼서 지금 의회에서 동의해서 3억 원 출자한 부분 네. 이 부분도 빨리 회수를 해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지금 손 놓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지금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네.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 그 3억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화훼관광단지에 거기에 출자한 거기 것이죠. 출자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수 원주시 의원 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치악산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 고파나 박물관 특별전, 마음의 백신, 아시아 다란이와 부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고파나 박물관의 한선학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특별전 이 부제가 마음의 백신, 아시아 다란이와 부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계기로 이번 특별전이 마련되었고요. 또 전시회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한 지도 벌써 한 15개월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도 예년과 같은 자유의 세계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저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옛날 선인들은 어떻게 해서 역병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병이 닥쳤을 때 다란이와 부적을 마음의 백신으로 삼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파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 다란이 부족 자료 중에서 명품 100점을 선별해서 마음의 백신 특별전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예. 다란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 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신불의 신과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범으로 된 주문입니다. 네. 원문을 그래서 번역하지 않고 이 주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이걸 외우면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는다고 해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진실된 언어.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인도의 고대 철학인 베다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베다 중에서 아트르바 베다에서는 1000가지 의학보다 나은 살아있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아시아인들은 옛날부터 마음의 백신으로 여기면서 이 진언을 외우거나 진언을 형상화해서 그림이나 판화로 만들어서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역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예. 백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이번에 전시되는 겁니까? 예, 아시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란이인 수구다란이. 수구다란이는 풀어보면은 내가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다란이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사랑을 했고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보엽인 다란이라든지
다양한 다란이가 소개되고 있고요. 중국에는 도교가 많으니까 도교는 글자형 부족으로 글자를 조합해가 만드는 도교 부족하고 네. 또 다란이와 도교와 민간 시간이 결합된 액막이 부족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다란이와 부족을 소개하는 또 교과서격인 그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제진원집, 중간진원집, 옥추보경 등 3점의 문화재를 비롯해서 20여 점의 고서와 다란이와 부적을 찍은 원판, 목판 30여 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예. 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뭐 처음 공개된 작품도 있다고요? 예. 천여 년 전, 그러니까 1100여 년 전 이상 된 당시대부터 유행했던 수구다란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수구다란이 판화를 비롯해서 예. 당시대 때 불종 전승 다란이를 주사 탁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개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일본에서 요사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액막이 부족인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천년 전에 신라 출신 큰 스님인 간산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대사님이 그 알겠습니다. 역병을 천년의 아무튼 뭐 예, 역사가 또 우리 앞에 예, 보여지는 거로군요. 예. 이 특별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시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네. 예. 다음 달 말까지로군요. 예. 뭐 이 기간 동안에 뭐 템플스테이도 함께 운영된다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활용해서 마음의 백신 특별전과 함께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때묻힌 자연 속에서 코로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옛 선인들이 사용됐던 다라니아 부족의 신비로운 기운을 받아가는 그런 휴식형 템플스테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마음의 백신이라는 그 부제가 정말 딱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코파나 박물관의 한순아 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